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특박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조금 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언젠가 농사지을까 싶은데 그때는 농법 뭐 이런 거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체코현 레닌그라드에서 아마 역사상 6월에 제일 높은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38도. 80년대 보통 6월의 기온이라는 게 22도, 23도. 요즘 하는 게 채식 위주로 식단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쇠고기나 이런 거는 결국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가축 사육은 그 기후 위기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먹방을 많이 찍는데 특히 고기 먹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찍어서 내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뭐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육류 소비국이 됐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한국의 식단이야말로 고기를 뺄 수 있는 식단입니다. 두부가 있으니까. 단백질이요. 두부가 있고요. 생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국 같은 나라에서야말로 쇠고기를 굳이 안 먹더라도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게 미국화 음식이 미국화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정도면은 다 사람한테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왜 자꾸 미국화 됩니다.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증가되고 이런 거 미국화죠. 언론이나 이제는 자본 광고 등등이 소고기, 쇠고기 소비를 자꾸 부추기고 참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 잊혀진 일이지만 2008년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딱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이군요. 모든 쇠고기에 반대가 집회가 했으면 좋겠다. 요즘 학교 급식도 이제 채식 위주로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다행이죠. 사실 한국에서야말로 채식을 해도 굶어 죽을 일 없고 영양소를 다 골고루 다 섭취할 수가 있는 음식 문화가 있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채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주된 활동은 도시농업, 그래서 도시만의 텃밭을 늘리고 텃밭하는 분들을 확장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하게 기후의 담론을 얘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책 모임이나 영화, 기후에 관련한 그런 영화들, 알려내는 영화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환경론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대단해야 합니다. 네, 직설적으로 좀 말해야 할 텐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2050년 녹색 성장 그 계획이 완전한 엉터리라는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잘못돼 있고 전혀 그 기후 이렇게 해서는 기후 위기를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거. 그거 아마 그냥 대놓고 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에 반해서 그런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나 그런 움직임은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뭐 한국은 그 대체로는 녹색 손자는 주류 여야가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손자의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사실은 대도 이명박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때는 2008년도에 그 4대강 죽이기와 함께 꺼낸 것이 초탄소 녹색 손자의 이야기. 그래서 개론적으로 보면 이번 정권의 계획도 크게 봐서는 그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도야도 대체로는 손전하되 되도록이면 덜 나쁜 방식으로 기업이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삼성, LG 등등의 보조금을 줘서 좀 더 녹색화된 선장을 유도하고 뭐 그런 것을 이제는 요나 야나 거의 똑같이 하는 거고요. 조금 다른 탈선장이나 탈선장에 가까운 담론들은 대체로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면 녹색당, 노동당
그 이제 진보 촌단들. 그러니까 전의단, 녹색단, 노동단은 탈선장이나 거기에 가까운 담론들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정의당은 그나마 6명의 의원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 녹색단, 노동단 그 의회 잔외 전단이라서 사실은 목소리 발언권이 약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어떤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얘기는 녹색은 노동은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오늘 죽고 녹색은 내일 죽는다 이렇게. 근데 내일 죽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는 사실은 노동자한테야말로 기후가 제일 시급하죠. 가난한 노동자들 주거 환경 때문에.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라는 게 폭염, 살인 폭염하고 그 다음에 침수 위험을 의미하는데 살인 폭염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사장 노동자들이에요. 공사장 노동자하고 배달 노동자. 여기에서 이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이게 만약에 40도가 되면은 얘네들이 호흡곤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렵게 사는 노동자한테야말로 기후 위기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는 폭염이 될 때 일하는 건 그건 거의 사현이죠. 지금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기후 위기가. 오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후 위기에 제일 노출된 사람이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특히 일용 잡직 배달 공사장 그쪽은 그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되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오늘 죽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죠.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나는 내가 할 것은 다 해봤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할 것 다 해봤다. 이렇게 말을 남기려면 어떠한 행동까지를 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비폭력 행동이죠. 그러니까 시위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경우에는 동맹 휴학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노조들도 언젠가 한 번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 파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의제화하고 하는 거 방식 위에는 지금 우리가 준법 시민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실천이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건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기후위기를 첫 번째로 내놓는 후보가 있으면 당장 뽑아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사회주의 후보를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주의라는 거는 하나는 남녀평등이고 하나는 기후예요. 기후와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후보가 있으면 좀 당연히 한 표를 줍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일부분 내지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 보장성이 70%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 행위는 아주 싼 값에 받을 수 있지만 큰 수술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수술 받자면 자기 부담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의료가 일부분 시장화되어 있고 교육은 거의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사교육 시장이 지금 한국 GNP의 5%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국가라면은 1차적인 과제는 의료와 교육의 사회화입니다. 그리고는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화는 평등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 카스트 제도죠. 그러니까 명문학교 제도죠.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 없이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면은 교육이 무료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평등화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무료화, 교육의 무료화, 교육의 평등화. 그것은 이제 기초고요. 그 다음에는 복지국가는 주거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는 땅값, 부동산값 인데 1차적으로는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임대 사업자들한테 이제는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빼앗는 과세를 하는 거고요. 불로소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전체 국민의 한 40%인데 전체 가구의 40%인데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하고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좋은 데에서 지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복지는 한국에서는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을 의미하고 의료 무상화 완료를 의미하죠. 그리고 생태 국가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목표가 이윤이 아니고 생존이라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어느 정도 대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업 활동 제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기업의 생태 파괴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기업의 이제는 생산 활동을 조절하는 쪽으로 국가가 이제 나서서 통제권 행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아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거 동화처럼 들리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아픈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함 아닌가? 미안함. 아이를 낳았는데 저도 아이 둘이나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살 지구를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부터 빨리 좀 아이를 낳는 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 고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기후도 그러니까 아마도 제 아이가 살 세상은 예컨대 방글라데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후 난민이 돼서 유럽이나 동아시아로 옮겨야 하는 이런 세계. 그 과정이 엄청 비참할 겁니다. 지금도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기후 난민 수천만 명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는 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니까 기후 문제로 예컨대 물 부족이 심해지고 거기에다가 중미 신냉전이라든가 세계 열강들의 각축 이런 것까지 가미돼서 앞으로 세계는 전쟁터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세계 대전은 아니더라도 여러 열강들의 여러 그룹에 속하는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내전 이런 것이 아마 시리아 전쟁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터질 것이고요. 그것도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런 세계에서 살아야 할 거고 지금대로 간다면은 아마도 불평등이 심각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하층이 하층으로 편입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중산층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나 20%밖에 안 남을 겁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생각하면 아이 낳았다는 사실도 미안하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